1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서로 세 가지라고 했어요. 비료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다음 평균 수확량, 세 개의 평균 수확량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 분석표라고 했습니다. 예단 설명 옳은 것은 하고 F가 쭉 F 분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에 관한 거냐 했더니 분산 분석입니다. 통계 기법주의 분산 분석이라고 있죠. 그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확실하냐, 분산 분석 확실하냐면 세 가지라고 있거든요. 지금 비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이 있어요. 그러면 평균 수확량, 첫 번째 비료의 평균 수확량, 두 번째 평균 수확량, 세 번째 비료의 평균 수확량이 차이가 없다, 같다는 얘기고,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분산 분석표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F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 무슨 말이냐면 백분위수가 나와 있습니다. 백분위수는 다른 문제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나온 이미지인데요. 자, 여기서 알파를 예를 들어서 50%라고 하면 100 곱하기 1-0.1 되잖아요. 알파가 10%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 이게 90%가 되는 거예요. 백분율, 90%. 즉 하위 90%라는데 밑에서부터 얘가 제일 작은 거고 이거 큰 거예요. 작다고. 여기가 90%가 되는 이 값을, 이 F 값을요. 이 F 값을 우리가 100 곱하기 1-알파의 백분위수라고 합니다. 즉 정확히 다르게 말하면 오른쪽 꼬리 면적이 알파인 F 값을 말해요. 여기서는 F 값이 다른 데서는 다른 확률 변수의 값이지만 여기서는 F니까 F 값입니다. 자, 여기 됐고, 그래서 그거 값이 여기 표에 이렇게 쫙쫙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뭐냐면 분산 분석표라고 하는데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합이 있고 뭐가 있는데 여기에 빈칸이 이렇게 달랑달랑 있어요. 빈칸을 여기서 묻지는 않았지만 빈칸이 있어서 어떻게 유추해 보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여기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디귿부터 해보겠습니다. 각 처리의 반복수가 같다면 했어요. 처리수가 같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의 처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비료예요. 이게 비료 1, 이게 비료 넘버 2, 이게 비료 넘버 3예요. 세 개의 비료에서 그 평균 여기가 뭐냐면 뮤가 평균 수확량이에요. 평균 수확량이 같은지 했어요. 다른 거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는 최소한 하나가 다르다. 하나 이상이 다르다예요. 자, 이게 최소한 하나 이상이 다르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볼게요. 모집단이 두 개만 있다고 했습니다. 처리가 두 개만 있어요. 그럼 이거의 대립가설은요 이렇게 됩니다.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은 여집합의 관계가 있죠. 자, 일로 돌아와서 세 개가 동일하대요. 그럼 이거의 여집합은 무엇일까요? 이거의 여집합은요 하나 이상이 다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둘은 같고 하나는 다르죠.
최소한 하나 이상이 다르다는 건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모두 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최소 하나 이상이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평균 수확량이 이게 같냐 아니면 최소한 하나가 다르냐예요. 그럼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모집단을 우리가 조사하지 않고 표본을 추출할 거 아닙니까? 표본을 추출한 거예요.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에서 꺼냅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수라는 것은 표본의 크기가 몇이냐예요. 표본의 크기가 여기 보면 n, 스몰 n이라고 되어 있죠. 스몰 n이 있고 여기도 스몰 n이 있고 스몰 n이 있어요. 즉 표본의 크기가 n입니다. 동일하게. 여기서 반복수가 동일하다는 건 표본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표본 크기가 동일합니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은 뭐냐면 여기서 말한 n이 9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 여기 n이 9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럼 분산 분석표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제곱합 나온 거 있고요. 자유도가 보니까 처리에 관한 자유도가 k-n이고요. k라는 건 하나, 둘 쭉쭉해서 여기가 k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죠. 여기서는 k가 3입니다. 그래서 2가 되겠네요. 자유도가. 그 다음에 합계는요. k 곱하기 n-1이거든요. 그게 29래요. 그러니까 29고 여기가 2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2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7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은 지금 제가 이 기호를 k-1을 k 곱하기 n-1 이렇게 했는데 이 자유도는 단서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반복수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해당되고 반복수가 동일하지 않을 때는요. 여기 나와서 표본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냥 요건 우리는 이 문제랑 관련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반복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자유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넣으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디귿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철에서 9개씩 조사한 거 표본의 크기가 9입니까? 한 거예요. 자, 9일까요? 지금 K가 3이고 K 곱하기 N 곱하기 마이너스 1이 29인데 그럼 N이 얼마가 나오냐면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답은 틀렸고요. 철에서 10개씩입니다. 10개 조사한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지금 유의 확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유의 확률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의 확률을 위키피디아 한글 버전에서 봤습니다. 유의 확률을 이렇게 정의했고 유의 확률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p-value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쭉 여기가 나와 있는데 귀모가설이 맞다고 가정할 때 얻은 결과보다 극단적인 결과가 실제로 관측될 확률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되어 있고 책마다 정의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이 유의 확률을 정의할 때 x값, 그 확률 분수 값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달려져요. 우리 이런 경우는 여기 보면 왼쪽 꼬리에 유의 확률이 있고 오른쪽 꼬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양쪽 꼬리 있는 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럼 F의 경우에 한번 유의 확률이 어떤 건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금 자유도가 2와 27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2와 27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F분포가 너무 희한하게 생겼죠. F분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참 보기 안 좋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러나 F분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F분포가. 그래서 일반적인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5 정도만 돼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일반형입니다. F분포에. 그런데 여기 자유도 중에 하나가 2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이해하시고 보겠습니다. 유의 확률은 뭐냐면 어떤 값이 나온 것보다 극단적인 거래요. 극단적이라 할 때 유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값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나왔어. 이 값이 나왔어. 그럼 극단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딘 쪽일까? 이쪽일 수도 있겠고 혹은 이쪽일 수도 있습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인데 F분포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가 어느 값이 F 값이요. 여기에 10.12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125를 쳐보겠습니다. 10. 그랬더니 여기 표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다른 거부터 한번 다른 숫자부터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를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그림이 진짜 F분포가 생겼고 여기서 한 2를 넣어 볼게요. 자, F값이 2가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F값이 2가 나왔을 때 그때 U의 확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F값이 이게 나왔을 때 U의 확률이 뭐냐? 여기선 F값이 2가 나왔을 때 U의 확률이 뭐냐? 확률인가 P가 되겠죠? 이게 F분포고 확률 변수 F가 2.0보다 클 확률이 U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보면 2.0의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 빗금치 면적이 바로 이게 U의 확률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F값이 오면 10.125가 나왔죠? 그래서 10.125를 적어 10.125 그냥 요걸 바꿀게요. 10.125가 나왔어요. 그럼 U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확률 변수 F가 10.125보다 클 확률이 바로 U의 확률이 됩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자유도가 2면 너무 모양이 안 나오고 안 나와서 그냥 요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요거를 2로 해버리면요 너무 형편없고 그 다음에 10.125는 여기서 보이질 않아요.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 보다시피 10.125가 여기 표시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그 그림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결국에 맞는 답입니다. 이제 기억을 보겠습니다. 기억을요. 유의수는 5%라고 했어요. 알파를 5%라는 뜻이고 평균 수확량이 모두 다르다. 같냐 했으니까 기무가설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설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 가설의 설정인데 K개 모집단의 평균이 동일한가? 즉 기무가설은 뮤1과 뮤2가 뮤3가 동일하다는 거고 대립가설은요 여기 H1요 적어도 하나의 모집단 평균은 같지 않다고요. 검정 통계량은 F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의수는 알파를 정한다는데 문제에서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다 제시해준 이 임계치 값이요 다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5%로 되어 있나요? 검정 비율의 결정인데 여기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빨간 임계치가 여기 있고 F값이 그거보다 더 크게 나오면 기무가설을 기약한다고 되어 있어요. 작게 나오면 기무가설 채택이요. 채택이라는 건 do not reject H not을 말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거고요. 그냥 편의상 저는 그냥 H not을 채택합니다. 이해가 쉬워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 값은 찾았어요. F 값은 10.125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이 빨간 임계치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유도는 2와 27이에요. 그래서 자유도가 2와 27입니다. 근데 여기가 2와 27 있고 3과 26 이거 아니네요. 즉 이 빨간 선은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면 F의 서브스크립트 5% 점인데 자유도가 2와 27인 자유도 이 점이고 이 값은 3.3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검정 규칙은 여기서 하죠. 검정 통계량의 값이 3.35보다 크면 기각하고 작으면 기각하지 않는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단계 검정 통계량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계산했더니 여기 계산이 돼 있어요. 10.125죠. 10.125가 계산이 돼 있고 그게 어디 있냐 했더니 이쪽 편에 있네요. 10.125는 따라서 여섯 번째 단계 가설의 최대값 기각에서 10.125가 이 빨간 선 임계치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약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각합니다. 그럼 여기 읽어볼게요. 기억. 유의수는 5%에서 세 가지 비례된 평균수량은 모두 다르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게 틀린 문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했어요. 대립가설은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는 다르다. 최소한 하나 다르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모집단은 같지 않다예요. 세 개 다 다르다는 게 아니고 하나만 다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뮤1과 뮤2는 달라. 근데 뮤2와 뮤3가 같아. 그럼 이거는 귀무가설에 속합니까? 대립가설이? 입니까? 이건 대립가설이라는 거예요. 대립가설이 맞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이 모두 다르다가 아니고 맞으려면요. 평소는 최소한 하나가 다르다. 최소한 하나가 다르다라고 하면 맞았지만 모두 다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니은만 맞습니다.